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명언 및 철학 말씀을 전달드리는 생각하는 나무 인생조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젊은 시절, 당신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집 한 채는 마련해야지. 그 목표를 향해 당신은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하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낙이 있나? 하루하루가 똑같아.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원전 399년 70살의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철학적 활동을 멈추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저 밥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물도 먹고 자고 숨을 쉽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나의 선택은 옳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음미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하는 삶은 결국 자신의 삶을 음미하는 삶입니다. 급하게 삼키지 않고 천천히 깊이 맛을 보는 것입니다.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음미하는 삶의 기술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음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음미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음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음미한다는 것은 급하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입안에서 굴려보고 향을 맡고 질감을 느끼고 여운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음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순간을 단순히 지나쳐버리지 않고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도 하루가 갔네 하고 무심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검토하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보석 감정사가 보석을 들여다보듯 자신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놓치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삶을 음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순간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가치를 놓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 이 순간을 음미해 봅니다. 아내가 차려준 이 밥상을 나는 얼마나 감사히 받았는가? 나는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아내와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눴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평범했던 아침 식사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나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내일의 아침 식사를 바꿉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내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미하는 삶의 힘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배우고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배우지 않는 경험은 무의미하다. 우리는 모두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경험은 그저 지나가 버릴 뿐입니다. 만약 매일 저녁 단 10분만이라도 그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날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날은 의미 있는 하루로, 가치 있는 하루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 퀀터티의 삶에서 질 퀄러티의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날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깊이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후회 없는 성찰, 과거를 보석으로 만드는 법. 여러분,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돌아볼 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아름다운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들이 있습니다. 상처 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돌아봤자 후회만 쌓이는데 뭐. 이미 지나간 일인데 생각해봐야 소용없어.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자책에 빠지는 회고가 아니라 지혜와 성장을 가져오는 성찰. 그런 성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쁜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후회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당신이 그때의 당신보다 더 지혜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회사에 헌신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정년 퇴임 후 김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처음에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성찰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김 선생님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대신 나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생각해보니 자신이 자라온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니구나. 나는 그저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을 뿐이구나. 그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천천히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만 하고 있었을 때는 나는 그저 불쌍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과거를 성찰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배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성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이해하되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거기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만이 진짜 실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질문을 바꾸십시오. 왜 나는 그렇게 못났을까? 대신 나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둘째, 맥락을 보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당시의 상황, 당시의 지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움을 찾으십시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넷째, 현재에 적용하십시오. 과거에서 배운 것을 지금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과거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은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일상의 철학자, 사소함 속에서 우주를 발견하기. 많은 분들이 성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창한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산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먼저 아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세수를 할 때도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의식해 보십시오. 거울 속에 당신을 보십시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침 식사를 할 때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기 전에 잠시 바라보십시오. 이 밥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햇빛이 비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벼가 자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작은 밥 한 숟가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 밥 한 숟가락을 감사히 받는다. 식사 후 차를 마신다면 찻잎이 물속에서 천천히 펼쳐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납니다. 나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은가?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펼쳐지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차를 마실 때도 한 모금 한 모금을 음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나갈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해 보십시오.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정말로 보십시오.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말고 멈춰 서서 바라보십시오. 그 나무는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계절을 견뎌왔을까요? 이 나무에게 배울 것은 무엇인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것?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저녁이 되어 잠들기 전에 단 10분만이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노트를 꺼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났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처음에는 쓸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쓰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참새가 창가에 왔었지. 오늘 슈퍼에서 만난 주인 아주머니가 밝게 웃어줬지.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제가 아는 박 여사님은 70대 초반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별일 없었다고만 썼습니다.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박 여사님은 자신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풍성했구나. 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기를 쓰기 전에는 내 하루하루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기를 쓰고 나니 매일매일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범한 하루는 없었어요. 여러분, 성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의 마지막 페이지는 당신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성찰이 무엇인지, 과거를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음미하며 살 수 있는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소크라테스도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철학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여전히 별로 할 게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것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한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쓸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내가 살고 싶었던 대로 살았다. 성찰하며 질문하며 배우며 살았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나는 내가 살고 싶었던 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의식적으로 음미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루를 선물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들을 쓰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이 쓰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십니까? 후회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성찰하는 삶은 매 순간이 보석이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음미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답들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 한 줄 한 줄 새겨 넣으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나는 나답게 살았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성찰로 가득하기를, 매 순간이 보석처럼 빛나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으며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찰하는 삶은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당신의 삶을 음미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생각하는 나무였습니다.